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7월 마지막 주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2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 경제가 성급한 경제 봉쇄 조치 해제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 각 부문별 침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CNN 비즈니스의 The economy is in deep trouble again. Coronavirus is to blame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은 가격이 지난주에 18%나 급등하여서 7년 내 최고인 온스당 23불 24센트까지 올랐는데 그 상승 요인이 달러 가치 하락, 그리고 금에 대한 대체 안전자산, 그리고 산업용 수요 증가 때문이라는 CNN 비즈니스의 Silver prices outshine gold to hit 7-year high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한국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1.3%, 2분기에 마이너스 3.3% 등 2분기 연속 역성장함으로써 경기 침체, 소위 리세션에 빠졌다는 CNN 비즈니스의 South Korea falls into recession amid coronavirus fallout입니다. 오늘 단신 2건을 첨부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늘 현재 진전 상황이고, 두 번째 단신은 다음 주 중에 미국의 2분기 GDP 발표, 그리고 각 기업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정부 경기 부양책 발표, 그리고 미국 연준 정례 회의 등 굵직굵직한 대형 뉴스가 포진해 있다는 CNBC 뉴스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The economy is in deep trouble again. Coronavirus is to blame. CNN 비즈니스 뉴스 보시죠. 미국이 6월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및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차 경제 봉쇄 조치를 하거나 경제 활동을 제한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식당 예약, 항공 여행, 상점 방문 등 실시간 실물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3분기 중에 빠른 경제 회복을 기대하였었는데 이제 그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1분기에 마이너스 5.0% 성장하였는데 2분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30% 내에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3분기에는 빠른 회복을 기대했다가 그게 의문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인은 지난 5월 중에 때이른 경제 봉쇄 해제 조치를 하였는데, 이때는 식당 방문, 상점 방문, 여행도 증가하는 등 그야말로 V-shaped 빠른 경제 회복 전망도 나왔었죠. 그러나 성급한 경제 재개 조치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서 경제 회복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실물 경제 각 부문별 동향을 보면요. 먼저 항공 여행의 경우 지난주에 탑승객 수가 감소로 반전하였습니다. 1년 전 대비 70%나 감소하였다고 하는군요. 유효 백신 개발 보급 시까지 탑승객 증가는 기대 난방이라고 하네요. 식당 예약 동향을 보면은 최근 수주간 식당 예약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3, 4월에는 예약이 거의 없다가 6월 중순까지 50%까지 회복하였는데 최근에는 감소 추세라고 하네요. 지난 월요일에는 65%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소매 상점 방문의 경우에도 지난 4월 중에는 그야말로 98%나 감소했다가 이후 서서히 회복하여 6월 중에는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이런 회복세가 정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7월 첫째 주에 45% 감소해서 둘째 주에는 47%나 감소하였다고 하네요. 다음 소기업 폐업 상황을 보면요. 6월 말 기준으로 미국 내 중소기업의 19%가 폐업하였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는 이게 24.5%까지
폐업이 늘었다고 하네요. 특히 바이러스 창궐 지역 핫스팟에서는 중소기업 폐업이 더 많다고 하네요. 소비 위축 상황을 보면은 4월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1년 전 대비 31% 감소하였다가 이후 점차 회복하였는데 최근 재차 감소세로 반전하였다는 겁니다. 7월 첫째 주, 둘째 주 중에 2% 감소하였다고 하네요. 다음 실업 관련 주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방문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141만 6천 명인데 이는 지난 3월 이래 첫 증가입니다. 18주째 100만 명 이상이 실업수당 청구를 했고요. 이는 전문가 예상 130만 명을 상회하는 거죠. 바이러스 백신 개발 전에는 경제 회복이 불가하다. No vaccine, no recovery라는 표현도 나오네요. 뉴욕 지방 연준에서 나오는 Weekly Economic Index 주간 경제 지표에도 지난 4월 하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회복하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하락 반전하였다고 하네요. 유효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보급으로 경제 활동 재개가 선결 과제인 거죠. 미국 정부가 성급한 마음에 아직 임상이 끝나지 않은 화이자 제품에 대해서 19억 5천만 불어치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군요. 네, 두 번째 뉴스. Silver prices outshine gold to hit 7-year high. CNN 비즈니스 뉴스 보시죠. 은 가격이 지난주에 18%나 급등하여서 23불 24전, 온스당 23불 24전까지 치솟았는데요. 금년에 28% 상승한 것이고 이는 7년 내 최고 가격입니다. 올해 금 가격 상승률 23.47%를 상회하는 거죠. 금 가격은 지난 주말에 1900불을 넘어섰습니다. 1900불 30전이군요. 이는 2011년의 최고점인 1920불에 거의 가까워진 겁니다. 은 가격의 상승 요인을 보면요. 첫째,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달러 표시 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초저금리 하에서 대체 안전자산, 세이프 헤이븐이 필요한데 이 세이프 헤븐에 은이 자리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믿음직한 가치 저장 수단, 금의 시스템 메탈, 자매격에 해당되는 가치 저장 수단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산업용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은은 대표적인 전도체인데요. 재생에너지가 산업 관련해서 수요가 많다고 하는군요. 은 수요의 절반이 산업용이라고 하니까 산업용 수요가 증가하면은 은의 가격 상승에 요인이 되겠죠. 6월 30일 현재 전 세계 은 거래소에 상장된 은의 물량은 9억 2,500만 온스군요. 지금 현재 역사적 고점인데 이는 14개월치 생산량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거래되는 은의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군요. 금 가격과 은 가격의 상대 비율을 보면요. 은이 집중적으로 매도되는 시기에는 130대 1 정도로 아주 낮은데 그러나 현재는 83대 1 정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50대 1로는 곧 상승할 거라고 전망하네요. 이유는 금과 은의 그 자연적 발견 비율이 약 20대 1로서 희소 가치에 비추어서 지금 싸다는 거죠. 전문가들의 향후 은 가격 전망을 보면은요, 수분기 내에 25불에서 30불까지 오르고 수년 내로 온스당 50불까지 오를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은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은 폭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네요. 지난 1974년부터 여러 차례 있었는데 최근에는 2011년이 해당되는군요. 올해는 지난 한 주에 18%가 폭등했죠.
네, 세 번째 뉴스. South Korea falls into recession amid coronavirus fallout. CNN 뉴스 보시죠. 한국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1.3%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3.3%, 2분기 연속 역성장함으로써 소위 리세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분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수출이 16.6%나 감소한 것이 성장률 저하의 큰 요인이죠. 오른쪽 편은 한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인데요. 그동안 잘 진행되어 오다가 올해 들어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부디 잘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미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 동향을 한번 보시죠.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1분기는 마이너스가 됐고 2분기에 더 큰 마이너스가 예상되기 때문에 리세션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고요. 일본의 경우 이미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1.9% 역성장에 들어갔고 올해 마이너스 1분기에 0.6% 그리고 2분기에는 더 큰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일본은. 요인은 작년 10월에 소비세 인상 그리고 태풍 피해로 소비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6.8% 역성장하였지만 2분기에는 플러스 3.2% 성장함으로써 리세션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인은 경기 부양책에 의한 건설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분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447조 3,779억 원을 지출 부문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민간 소비가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수출이 큰 폭으로 줄고 건설 및 설비 투자도 감소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 소비는 내구재, 승용차,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약간 소폭 증가 1.4% 증가했습니다. 정부 소비는 물건비 지출 등이 늘어서 1.0% 증가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1.3% 감소하였고요.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가 줄어서 2.9%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은 자동차,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많이 줄어서 16.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7.4%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단신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사항을 보시죠. 7월 25일 2시 18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젯밤이 되겠습니다. 어젯밤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558만 1,009명입니다. 지난 19일 대비 11.2%가 증가했군요. 사망자 수는 63만 5,173명으로 지난주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지난 24시간 1일 확진자 수 변동을 보면은 28만 4천 명입니다. 제가 지난 4월부터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고 있는데요. 28만 4천 명은 진짜 너무 많은 겁니다. 통상 많아야 15만 명에서 17만 명이었는데 오늘 28만 4천 명까지 올라갔군요. 놀라운 숫자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어제 CNBC 기사를 보면요. 미국의 사망자 수가 4일 연속 하루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금요일은 1,100명이나 넘었고요.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 등 10개 주가 하루 사망 신기록을 세웠군요. 국가별 동향을 보면은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감염자가 400만 9,808명이고요. 사망자 수는 14만 3,663명입니다. 브라질이 다음이고 인도 다음, 러시아가 다음이고 남아공이 순위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이 페루, 멕시코, 칠레, 영국,
이란 이런 순서군요. 그리고 스페인이 다시 증가가 하고 있어서 스페인 당국이 경제 봉쇄 조치를 강화하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이 파키스탄입니다. 전 세계 감염자가 매주 10% 이상씩 증가하는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정말 걱정스럽군요. 두 번째 단신은 CNBC의 패티 돔 칼럼니스트가 쓴 다음 주는 매우 중요한 기사가 많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이 패티 돔의 칼럼을 즐겨 읽는데요.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주고 문장이 깔끔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죠. 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다음 주 중에는 첫째, 대형 기술 회사 등의 2분기 실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줄줄이 발표된다는 겁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등등이죠. 파이자 등등입니다. 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실적이 나올지 이게 관심사라는 거죠. 현재 S&P 500 전체 수익은 작년 대비 40.3% 감소할 전망이고 기술주는 그나마 다행히 평균 4.4%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는군요. 두 번째 주요한 기사거리로는 상온의 경기 부양책이 내주 중에 발표된다는 겁니다. 7월 말 시한에 실업급여 주 600불, 지금 3천만 명이 수혜 중인 주 600불 지급이 시한부로 끝나는데 이를 연장할지 여부, 그리고 추가로 새로 한 번 더 개인별 부양자금을 지급할지 여부 등이 관심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요 관심사로는 그 페드 연준의 정기회의, 페드 미팅이 화요일, 수요일 있는데 여기에서 페드가 경기 부양 의지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관심거리라는 거죠. 연준 회의가 끝나면은 수요일 오후 2시경에 그 페드 릴리스 보도 자료가 나오고 2시 반에 의장의 성명 발표가 나오죠.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군요. 다음 관심거리는 2분기 GDP가 목요일 날 발표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그야말로 마이너스 35% 역성장이 나올지 이게 궁금하죠. 그 다음 실업급여 청구자 수도 목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 외에 시카고 제조업 관리자 지수 PMI가 금요일 날 나오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내주 중에 나옵니다.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기사거리가 많군요. 네, 여러분 오늘 또 제 커런트 이슈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삼복의 중간인 중복날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겠죠? 다음 한 주도 더 건강하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